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91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명 조식 선생의 애제자이며 당쟁으로 기축옥사를 하셨고 사후 1594년 대사원에 추정되었으며 1603년 덕천서원에 배향되었던 진주의 수우당 최영경의 인물이 어떻게 그 많은 살림의 숭앙을 받았는지 그 리더십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영경의 서울집을 찾아본 성혼의 이야기를 율곡 이 선생은 석담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성혼이 성 안에 들어와 최영경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백발의 작은 여종이 나와서 맞길래 들어가 보니 마당에 풀이 가득하였다. 조금 뒤에 수우당이 나오는데 벼옷에 떨어진 신을 신은 궁한 차림이었으나 그 얼굴은 엄중하여 남이 범할 수 없는 기상이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한 점의 티끌도 없었으니 성혼이 즐거워하며 백인걸에게 말하기를 내가 최영경을 보고 돌아오니 홀련히 맑은 바람이 소매에 가득함을 깨달았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바로 풍경과 같은 청빈함이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또 최영경이 진주에 살고 있을 때 서해 유성룡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영경은 남루한 옷에 쑥대머리로 누추하였으나 집에서 기르는 학을 어깨에 얹고 나와 업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덕함의 문집인 성옹유고에 보면 최영경에 대한 긴문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영경은 항상 맨머리로 망근도 쓰지 않고 안석에 기대어 눕기를 즐겼는데 감사가 찾아와도 병을 핑계로 만나지 않았으며 두세 번 찾아온 후에야 비로소 맞아들여 아무개 수령의 치적을 나무라고 또 아무개 수령의 치적을 칭찬하였으며 또한 진주 목사가 찾아오면 너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모함을 받아 진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흠모하는 선비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천 군중은 옥문 앞에서 수일 동안 노숙을 하며 최영경에 대한 지지를 했다 합니다. 그때 어떤 이가 옥중의 최영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 옥중에 여러 달 있으면서 보호라는 뜻의 동료가 생기진 않았습니까? 하니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대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사는 것을 잊은 지가 이미 30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식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잡혀서 들어오는 길에 동문을 지나다가 길가에 상치 잎이 푸른 것을 보았는데 그 잎에 밥을 싸서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 하면서 그는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옥중에 있을 때도 반드시 대궐 쪽을 향해 앉았으며 흰 머리와 흰 수염에 형상이 음하여 문초할 때도 그의 기풍이나 기절을 꺾을 뜻은 아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늠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조 정랑이던 이항복이 제수가 된 최영경의 기절과 기풍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을 못 보았더라면 일생을 헛지낼 뻔했다. 또 좌의정을 지난 김명호는 비록 오랏줄에 묶였으나 늠름한 기풍에 공경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다 했답니다. 곧 물질적, 정신적 자기 절제의 분량만큼 리더십이
커 나간다는 사실을 역사에 입증해 놓은 분이 바로 최영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날마다 터지는 것이 비리요 뇌물 사건에 관한 뉴스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국민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의식주를 금금하게 하지 않거나 성정을 기절로 억제하지 않고는 리더십이 정립될 수가 없음을 깨우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준 분이 최영경이라고 오늘의 결론으로 맺을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